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8월 13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나온 얘기가 서울 공급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8.13 부동산 대책이 대전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방,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만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금융위에서 같은 날에 대책이 발표가 됐죠. 공급 등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금융 쪽에 관련된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23만원 공급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뤘고, 신혼부부,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대전 입장에서도 괜찮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많이 높이겠다는 내용인데요. 수도권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속도를 많이 높여서 공급을 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법적 내용이다 보니까 대전광역시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병행되고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총회가 병행됩니다. 이 총회 같은 거 한번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계획 때문에 시간 단축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같이 하면 1년 이상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병행하는 거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는 되고 있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합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죠. 사업비 전체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건데요. 이 대책 발표일부터 8월 13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착공할 때인데 이 조건이 나중에 다 맞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은 현장들, 그런 현장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마변동 4구역, 5구역, 12구역, 13구역, 대동사팔, 대사동 1구역, 삼성동 2구역 같은 경우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마변동 4구역, 5구역, 대동사팔구역, 대사동 1구역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양동 5구역이나 가오동 1구역, 삼성동 1구역, 홍도동 2구역, 법동 2구역 아직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은 현장들인데요. 이쪽은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에 나와 있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 인수가격을 좀 상향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 이주기간이 길어서 이 혜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 2028년에 착공 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주기간이 상당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향을 해주는 게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주비 대출입니다.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종전자산평가액의 대전 같은 경우는 60%, 여기는 40% 예를 들었는데요. 종전자산평가액의 60%를 대전은 대출을 받죠. 근데 이게 종전과 종후자산평가액 중에 큰 값, 대부분 종후자산평가액 기준이 크겠죠. 요거는 이제 금융위 소관사항이다 보니까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건설사 중심의 정비사업 대출 보증 상품 신설, 여기 대전시에서 요거는 혜택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대전 원도심의 재개발 구역들을 보면 시공사 선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데요. 만약 중소형 건설사한테 이렇게 대출 보증 상품이 신설된다고 한다면 중소형 건설사가 광역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죠. 시공손이 50이 이내면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시공사 선정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평가 중 큰 금액으로 이주비를 주겠다는 건데요. 현재는 뭐 무이자 이주비가 거의 없죠. 그리고 종후자산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감정평가 금액이 100%가 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감정평가의 60%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를 들어 갖고 이렇죠. 감정평가 금액이 2억이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2억의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게 한 60%. 저는 이주비를 60% 받다 보니까 한 1.2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종후자산평가가 6억이라고 한다면 종후자산평가 기준으로 60%의 이주비 대출을 해준다면 3억 6천만 원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감정평가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먹고 못 갚으면 1억 6천만 원이 날아가는 꼴이 되다 보니 이 감정평가 기준에 2억이 한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면 2억을 다 받는다면 100%를 받는 거죠. 그래도 이주비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주에서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찾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 이주비 같은 경우 지금은 한도의 40%,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60%가 빌려주는데 시공사나 조합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조합원한테 더 주는 추가 이주비 대출을 만든다는 것인데 대전은 이미 이런 걸 시행했었죠. 용도동 2구역 같은 경우가 감정평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의 100%까지 대출을 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 지금 현재 75%인데요. 70%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재건축이 더 재개발보다 조금 더 강화된 법안이 많았었는데요. 현재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70%만 동의를 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했었는데 재개발은 75%에서 고정돼 있었죠. 근데 요걸 재건축처럼 70% 낮춘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동의율을 맞추지 못해서 대전에서 조합 설립이 안 되고 있는 현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동 1구역, 용문 4구역, 유천동 1구역, 삼성 3구역, 삼성 7구역 등이 조합 설립이 조금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새롭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합 설립 동의율 75% 채우는 것보다 70% 채울 때가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겠죠. 흔히 얘기하는 OS 요원들이 가서 동의를 받아들여 다니는데 그런 분들을 사용하는 비용이 줄다 보니까 조합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 절차 간소화. 지금 대전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일반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입찰을 봐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철서 대출 마감 기한, 거의 입찰 공고부터 2주의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 시 시공사가 조합의 자재 물량 세부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서 공사비 증액 관련 문제 제방, 이건 공사비 폭등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임원 성과급, 그러니까 조합장이라든가 이사들한테 성과급을 주는 건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을 절감했다고 한다면 성과급을 주는 걸로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조합에서 총회 의결로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성과급으로 인한 다툼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전문가를 재개발 조합적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정비사업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 법무사 등이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현재 이제 잘 모르는 조합 임원들이 많은 조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자한테 너무 과도하게 기대는 것도 많은데요. 이 전문 CEO가 들어오게 된다면 비용이야 더 들긴 하겠지만은 이로 인해서 속도가 굉장히 단축되고, 그리고 허투루 당한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장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는 다가구 주택 변화가 있었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현재 660제곱미터, 한 200평 정도 내에서만 건축 가능했었는데 이게 1000제곱미터, 300평 정도까지 상향이 되고, 층수 제한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3개층인데요. 이걸 4개층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1개층을 더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임대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다가구를 짓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조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10m를 초과하면 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높이의 2분의 1을 갉아먹었었는데요. 이거를 10m 초과, 17m 이하는 경계선부터 5m만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지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많은 호실을 더 건설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너무 높은 공사비로 인해서 다가구 주택을 지금 건설하는 분이 많지 않죠. 공사비가 조금 안정화되면 다가구 주택 토지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대전 재개발에서의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우선 조합 설립이 어려운 구역들, 말씀드린 구역들이었죠. 이런 게 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거.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곳들에서 중소건설사가 좀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병행하게 되고,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단축되면서 재개발 속도가 증가되고 사업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주비 상승으로 인해서 내가 사거나 전월세를 할 수 있는 곳이 넓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주택의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용 토지도 좀 더 많은 분이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청년 세대가 주거 비용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8.13 대책으로 인한 대전광역시의 관점에서만 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전 부동산 매매 상담 원하시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